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홍기환입니다. 저는 예전에 WKBL에서부터 심판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KBL에서 20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심판과 경기 감독관, 판독관, 그리고 심판부장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는 심판에 대한 철학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마인드, 그런 부분이었다 보면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심판이라고 하면은 룰을 갖다가 꿰차야 되거든요. 심판 그러면 룰에 대해서 착착착착 나와야지만이, 룰로 정립이 돼 있어야지만이 내가 무슨 판정을 내릴 때에 그 분명한 기준이 생기거든요. 기준. 만약에 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거나 그 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코트에서 직접 나가서 판정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룰이라는 것은 이제 글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선수들의 우선 스텝이라든가 아니면 파울이 차징이 일어났다든가 하킹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홀딩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예를 들어서 이제 피바다 또는 피바에 대한 그 그룹에서 일정하게 일관된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룰에 대해서는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농구 경기의 심판은 우선 이거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판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보고선 늦어도 0.5초 이내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울이냐 파울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거 파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생각하다 보면 그냥 플레이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스피디하고 그 다음에 코트 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농구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0. 몇 초만 훅 지나가게 되면 판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정말 그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룰북이에요. 룰북을 최소한 처음에는 여기 예를 들어서 1조 정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로 표현된 걸 갖다가 코트에서 어떠한 행동, 어떠한 플레이에 대해서 내가 연상을 하다 보면 사실 그게 경험이 없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유추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의가 있다. 그러면 정의 쭉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코트 규격, 그 다음에 무슨 바리에이션, T파울, U파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쭉쭉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농구 한 번이라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2번, 3번 읽어보면 그때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서 심화 과정을 좀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거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거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여기서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농구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휘슬을 물고 현장에 TV 됐을 때 거기서 정확한 판정 그리고 공정한 판정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그 스피디한 그 농구 경기가 막 흘러갈 때 거기에서 뭔가 정말 파울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것을 판정을 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랬으면은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정도로다가 굉장히 큰 희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판정이 A팀한테 있었으면 B팀한테도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돼요? 잣대가 같이 되어져야지만이 제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심판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심판학 개론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1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농구 경기는 두 팀이 하게 돼 있죠. 우선 두 팀이 합니다. 그리고 한 팀에는 베스트 5가 코트에는 항상 5명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5명. 5명 이상 이하가 들어와 있게 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농구 경기가 아니죠. 뭔가 이제 그때는 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이제 다른 조치가 취해져 물론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기 5명씩으로 두 팀이 경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2에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상대팀 바스켓과 자기팀 바스켓, 오포넨트 바스켓하고 이게 이제 그 오운 바스켓이라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팀이 공격하는 바스켓을 상대팀의 바스켓이라고 한다. 상대팀의 바스켓. 그럼 나는 어디로 공격을 해야 돼요? 상대팀의 바스켓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비하고 있어요. 자, 상대팀이 우리 바스켓에 넣으려고 했을 때 내가 수비하는 것을 온 바스켓이라고 하고 내 바스켓이죠. 그리고 내가 공격하는 바스켓을 상대팀 바스켓.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여기에 입각해가지고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잘 입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공격하는 바스켓은 상대팀 바스켓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수비하는 바스켓을 온 바스켓. 알았죠? 이거 분명히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조 코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은 1528이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의 그 폭을 갖다가 15m, 그리고 사이드라인 끝에서부터 사이드라인 끝까지가 이것이 2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은 어디서부터 코트고 어디서부터 코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그 도해표가 나와 있거든요. 코트 도해표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코트는 당연히 내가 상대팀 바스켓이 있는 곳이 프론트 코트가 됩니다. 하프라인이 있고 프론트 코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비하는 내 오운 바스켓이 있는 곳이 바로 백코트가 되겠죠. 그럼 상대팀은 이제 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프론트 코트라고 그러고, 자, 라인이 여기에 보시면은 라인이 지금 여기에서 5cm로 되어 있잖아요. 이 5cm가 나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 또 생깁니다. 이 라인 5cm, 이 농구 코트에 그려져 있는 모든 라인은 5cm로다가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5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경계선 있죠. 경계선, 바운더리 라인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연히 경계선입니다. 이거는 넘어가는 안 되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경기 중에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바리에이션이 됩니다. 물론 바깥에 아웃코트를 내가 짚었을 때 이때가 이제 통용이 되는 거지, 공중에서 발을 들고 있었을 때는 농구 경기는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코트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있으면서 가상의 경기에서는 내가 몸으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뭐 예전에는 이제 저 타임아웃 부를 때 이게 좀 이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 피바 룰에서는 그런 그 문제는 없습니다. 뭐 다리를 띄워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이게 이제 공중에서 코트 바닥을 딛기 전까지는 아직 바리에이션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드 라인과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엔드 라인,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바운더리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기 중에는 하시라도 이 라인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 관계없이 넘어들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디비전 라인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실까요? 디비전 라인으로서 각기 그에 따른 룰이 수반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보면 그 센트리 라인, 그 다음에 센터 서클, 그 다음에 프리드로 세미 서클,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센터 라인에 하프 라인이죠. 하프 라인의 반원이 1.8m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선거리로 이 파이라고 하죠. 그 직선거리로 치게 되면은 이것이 3.6m가 됩니다. 그래서 반원 1.8m, 이쪽 것도 반원 1.8m 해서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루 서클도 원으로 다 그려져 있었어요. 원으로다가 3.6m. 근데 사실 바깥에 있는 그 라인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인은 뭐냐면 여기에서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대체 이 라인은 왜 있을까요? 이 라인. 예전에는 사실은 여기에도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3.6m가 됐었죠.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 핸드볼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의해서 점프볼을 하잖아요. 점프볼을 하면 이 근처에서 있었던 핸드볼은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다 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얼터네이트가 생기면서 맨 처음에 토스 외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1.8m 서클은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바깥에 반원만 그리게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심판 보시면서도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이 라인 서클 왜 있을까요? 이거. 자, 슈터한테 볼을 줬습니다. 슈터한테.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안 쏘고 여기서 쏘겠다고 했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러나더라도 이 1.8m 반원 내에서 슛을 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라인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 라인이 그 용도로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이 어버브 프리드루 라인 그 다음에 빌로우 프리드루 라인 해가지고서 이 그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이제 심판 기법을 할 때 이제 또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마 심판에 움직이는 그런 공간의 규격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쪽에서 나왔을 때 노차지 세미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NBA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RA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좀 다르죠. 리스펙트리 에리아라고 그래서 리스펙트리 에리아. 그런데 티바에서는 이 자체를 갖다 리스펙트리 에리아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이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바에서 나오는 노차지 세미서클하고 또 개념이 다르고. 그래서 RA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25m죠. 여기 링의 센터에서 직선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1.25m를 갖다가 반원을 그립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이게 백보드예요. 백보드 까지만 딱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선수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라인 자체가. 여기서 백보드 밑에까지만 노차지 세미서클이 해당된다는 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보실게요.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팠다. 그러면은 백보드 뒤잖아요. 이거는 노차지 세미서클이 해당이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RA도 안 되겠죠. RA라고 그러면은 사실 3PT 라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LDB로 해서 점선으로 해서 가상의 선을 그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게 또 RA예요. 하지만 노차지 세미서클은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수비자가 라인 바깥에 있었느냐 아니면 라인 안에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선 블락이냐 샷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차지 세미서클은 다음에 가가지고선 더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또 깊이 있게 또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이 1.25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여기에서 정면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훅으로 바스켓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때
덩크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업을 했어요. 레이업을 하고 나서 착지하는 지점이 바로 1.25m 바로 이 골대 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25에서 하나 둘 해서 스텝 밟아가지고선 점프를 하는 게 바로 1.25m가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건 노차지 세미서클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렉트 에리아 이게 이제 그 NBA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차지 세미서클 도대체가 룰이 뭐냐 그래서 모르고 심판 보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노차지 세미서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점프 안 하고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래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비자 파울입니다. 반드시 점프를 해서 두 손을 수직으로다가 뻗어야지만이 아래에 위반이 안 되거든요. 또 그리고 뭐 LDB 안에서 시작을 했느냐, LDB 밖에서 시작했느냐, LDB라는 건 로우 디펜시브 박스라고 해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뭐 다시 대입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노차지 세미서클은 무조건 되고 내가 뒤꿈치를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봐가지고 라인이 밑에 있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노차지 세미서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라인에 대해서 이제 바운다리 라인 그 다음에 디비전 라인 그 라인은 농구는 모르겠습니다. 농구는 라인에 따른 시간 그 규칙이 다 또 있어요. 라인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페인트 존 안에서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것은 뭐냐 프리드로에 이제 연관이 되겠죠. 이건 뭐야 일단은 공격자 3세컨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슈터가 프리드로를 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몇 초 안에 써야 되는 또 그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5초 안에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라인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게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벤치 박스는 5m가 되겠죠. 하프라인서부터 해가지고 하프라인서부터 여기서 5m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게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점 슛 라인이 나옵니다. 3점 슛 라인. 그래서 3점 슛 라인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직선이 돼가지고 자 베이스라인서부터 해가지고 사이드라인을 따라가지고 직선이 됩니다. 여기는 여기 골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선 3점 라인까지가 자 6.75m예요. 6.75m인데 이 코너에서 3점 슛을 쏘게 되면은 뭐 여기 저 코너에서 3점 슛 잘 쏘는 선수들이 옛날에 많았죠. 뭐 SK 감독이었던 또 문경원 감독 같은 경우 뭐 이런 또 조성원 지금 저 LG 감독 뭐 이런 지금 현재 감독들이 선수 생활할 때에 굉장히 여기서 정확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6.75m가 아니고 더 짧았지만은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짧은 건 여기가 더 짧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0.9m거든요. 0.9m에 이제 간격을 두는데 여기는 6.75m라고 보면 여기는 약이 아니고 6.6m입니다. 6.6m. 그래서 15cm의 이익을 볼 수가 있죠. 15cm가 더 가깝다는 거.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라인은 라인에 따라 가지고 다 그런 각기 거기에 따른 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지만은 3점슛 지역이 있죠. 3점슛 지역. 여기 보시면은 양쪽 코너의 3점 라인은 다른 스팟에 비해 가지고 15cm가 가까운 거리다. 즉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리드로 라인 그 서클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내가 슛을 쐈다 그러면은 6.75m의 거리가 나오지만은 코너에서 내가 슛을 쏘게 되면은 거기는 6.6m다. 15cm 정도가 짧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이익이겠죠. 슈터들한테는. 그리고 그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3점에 대한 그 욕심이 있다 보면은 말이죠. 이 선수들이 가끔가다 뭐냐면 이 뒤꿈치가 코트에 그 라인에 나가지고서 라인 아웃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0.9m면은 그 운신의 폭이 적고 그다음에 뭐 NBA 같은 경우는 더 기니까 거기는 더 길게 또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팀 벤치 구역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5m.
팀 벤치 구역에 대한 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들이 또 거기에서 코트 내로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감독도 5m 그 라인을 넘어와서 뭐 벤치에서 항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바운다리 라인을 넘어와 가지고서 심판한테 항의를 한다든가 무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에 관련된 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라인이 있죠. 드로잉 라인. 자, 드로잉 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옵션 라인이죠. 뭐 이 옵션 부분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전에 같으면은 타임아웃을 내가 부르게 되면 당연히 8.35m에 가가지고 내가 했었어야 되고, 또 이제 예전 룰로 보면은 이 코트가 있으면 양쪽 어디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록석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에서 바로 인바운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5cm 정도의 그 라인이 있거든요. 15cm 라인이 있는데 그 15cm 라인에 한 발을 양쪽에다 디디고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룰이 있어요. 8.36m 그 옵션 라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뭐 있냐면은, 예. 자, 보시게 되면 옵션 라인은 언제 씁니까? 자, 4쿼터 또는 매 연장전 2분 이내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노차지 세미서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덩크슛 하거나 아니면 레이업슛 하거나 이게 해서 선수들이 착지하는 그 지점, 그리고 거기서 점프를 하는 그 지점이 원투 해서 점프하는 지점이 1.25m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든 룰이다. 이게 부상 방지를 위한 룰입니다. 사실 장치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좀 나와 있고 3포트 필드 골, 그다음에 이제 기록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저 경기 쪽에 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3조에서 시설 및 장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백보드 규격도 있겠지만 뭐 백보드 규격은 뭐 시설적인 거니까 또 이제 경기 쪽에서 또 이제 점검을 하고, 보통 테이블 커미셔너라고 그러죠. 테이블 커미셔너라고 그래서 TC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우리 이제 그뭐 KBL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감독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할 일이 뭐냐면 가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다가 높이가 3.5m의 그 골대 높이가 돼 있는지 아니면 백보드는 평행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재웁니다. 또 거기에 대한 또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경기장에 조명이 어느 정도 조도가 되는지 조도기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음이 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측정하는 또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가서 점검을 2시간 전에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를 시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피바도 거기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백보드가 있겠죠. 요즘에 투명 백보드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보드마다 약간의 탄성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같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링이 있습니다. 링이 있는데 이 링이 이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스프링이에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주여 전 감독이 선수 생활할 때 백보드를 갖다가 부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샤키로닐 뭐 그런 선수들도 뭐 매달리면은 그게 매달릴 정도로다가 그 강도가 굉장히 센 거고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덩크를 하더라도 휙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너무 딱딱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백보드하고 그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 선수들이 이제 뭐 많잖아요. 그 선수들이 매달려서 해가지고선 내 몸을 갖다가 거기다 지탱을 하게 되면 백보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텐션이 굉장히 좋은 스프링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서 뭐 덩크슛 같은 걸 용이하게 만들었죠. 예전에 하승진 선수가 이제 그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었을 거예요. 제가 감독관 할 때 괜찮았는데 레이업을 하다가 한번 덩크를 해서 매달렸는데
위에 있는 게시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 한 10분 정도가 딜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보조 경기용 그 기구를 갖다 놓고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백보드가 날카롭잖아요. 그게 이제 날카롭다 보니까 거기다 패딩을 밑에하고 옆면에는 다 패딩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선수들이 덩크를 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뭐 백보드에 뭐 침대든가 이랬을 때 조금이라도 완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패딩을 한 백보드의 받침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농구 볼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그 용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요즘에는 골대 위에 경기 시계하고 그다음에 24초 게시기가 이제 반드시 있고 24초 게시기는 5초가 남았을 때는 0.1초까지 자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기 용구로다가 요즘에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국제 규격화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샤클락 24초나 14초 중에서 내가 이제 5초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심판의 메카닉도 5초 미만과 5초 이상이 남았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또 있습니다. 로테이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5초 미만이 왔다. 그럼 내가 샤클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0.1초 단위로다가 끊어주는 거죠. 10분의 1로다가 이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수들의 파울이 몇 개였는지 양쪽에 이제 요즘에는 그 전자기기로 해서 파울이 개인 파울이 뭐 NBA 같은 경우는 이제 48분이니까 6파울이 되겠죠. 우리 이제 그 피바 같은 경우는 5파울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제 충분한 조명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KBL의 경우 같은 경우는 TC 이제 경기 감독관이라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조도 측정기로다가 해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팀이라는 것은 뭐 양 팀이 되겠죠. 두 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장을 포함해 경기 참가자에게 있는 최대 12명의 선수 한 팀이 12명의 선수가 오다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팀 스텝 있죠. 요즘에는 그 트레이너를 비롯해서 팀 닥터 그 다음에 통역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제일 통역 또 제2 통역 예를 들어서 저쪽에 그 원주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 통역하고 또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영어 통역하고 통역이 2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역이 이제 앉을 수 있는 최대 7명까지 팀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벤치에 앉는 거는 벤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요원들은 항상 그 심판한테 이제 경기 감독관이겠죠. 경기 감독관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외 사람들은 벤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가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이게 교대 선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대 선수하고 교대 선수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벤치 티파울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 선수가 직접 티파울을 갖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피바에서 티파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 파울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개인 파울이 4개였다가 그 다음에 테크니컬 파울 하나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5반씩 퇴장이 되는 거고 또 6파울을 하나 받았는데 테크니컬 파울 받았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신격 퇴장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대 선수냐 아니면 선수냐 여기서 얘기하는 교대 선수는 아직까지 선수로다가 심판이 승인을 하지 않은 사람을 교대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선수는 자 심판이 백헌 신화라는 게 있어요. 백헌 신화. 자 기록 속에서 오피셜이 자 지금 선수 교체합니다. 서브스테이션 해가지고 화살표를 눌렀어요. 그래서 A팀이 지금 하겠다고 했습니다. A팀에서 그 선수한테 아직까지 내가 가만히 있고 이 코트 안에 선수가 이제 뭐 나갔다고 칩시다. 나갔다고. 물론 저 선수는 이제 내가 허락을 해야 들어오니까 나갔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그 기록석 앞에 있는 선수가 선수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뭐냐면 자 심판이 백컨션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이때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던 선수가 자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백컨시러를 했어요. 이제 6번이 나가고 7번이 들어옵니다. 자, 7번한테 백컨시러를 했어요. 이 선수는 뭐예요? 선수죠. 근데 나가던 선수가 심판한테 대고 에이 하면서 제스처를 했어요. 테크니컬 파울 받을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T 파울을 심판이 주게 되면 그 선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선수는 교대 선수이기 때문에 아웃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요? 벤치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한테 테크니컬 파울이 갑니다. B로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테크니컬 파울 조항에 나오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게 교대 선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니폼. 자, 유니폼 부분은 상의는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하얀색이고 뒤에는 까만색이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했어요. 자, 긴팔 셔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팔이거나 아니면 이제 러닝 셔츠로다가 지금 돼 있죠. 그리고 상의는 하의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되고 왜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준 게 뭐냐면 상의가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은 리바운드를 잡든가 아니면 수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략 공격을 한다든가 했을 때 하게 되면 이 유니폼 안으로다가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니폼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나중에 유파울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공격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가지고 당겼을 때는 이거는 원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에요. 유파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유니폼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건 룰이에요. 저한테 현장에서 아니 뭐 그냥 하면 되죠. 왜 이걸 왜 집어넣어요? 그러면 제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이 룰. 그냥 룰인 거예요. 이거. 룰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넣으라고 한 겁니다.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면 수긍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넣으려고 신경을 쓰죠.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플레이하다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반드시 하의 속에 상의 끝을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원피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보면 1998년도에 WKBL이 출범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개막전 들어갔던 심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때 원피스로 시작을 했어요. 원피스로. 원피스는 뭐냐면 그 요즘에 이제 파워 팬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트하게 요즘에 그 언더셔츠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여자 선수들한테 원피스를 입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체 팀이 다 원피스를 입고 나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여자 선수들을 뭐 상품화한다 뭐 한다 그래서 사실 그 원피스를 입게 되면은 다 들러붙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도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나서는 그때 폐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시면은 원피스는 허용이 된다. 원피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의 번호는 세 자리는 안 되는데 요즘에 그 세 자리까지 막 있는 물론 이제 생활추억이 되겠지만 생활추억이 하면 세 자리까지 있고 근데 세 자리는 리포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심판들이. 그래서 두 손으로 하는데 두 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0과 00과 그 다음에 맨 끝에 99번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팀 유니폼은 뭐냐? 홈팀은 통상적으로 밝은 색, 그 다음에 어웨이 팀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까만색이라고 해서 블랙,
뭐 하얀색에서 뭐 파이트, 뭐 파이트는 뭐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블랙 이런 거는 좀 어감이 안 좋거든요. 뭐 그래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다크 라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두운 색이냐 아니면 밝은 색이냐. 근데 뭐 이거는 그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뭐 야구나 이 바깥에서 하는 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홈앤더웨이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웨이 팀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을 입게 되면은 세탁을 해서 또 뭐 그 다음날 또 입어야 되고 더블헤더 같은 경우 야구에서 특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구에서도 그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홈팀이 자기 고유 색깔을 입습니다. 프로에서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피바에서는 이 홈팀이 밝은 색 그리고 이 어웨이 팀이 어두운 색을 입죠. 네. 뭐 이래서 세탁이 용이하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더 역사적으로 더 이제 고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되잖아요. 그 이제 뭐 감독과 감독끼리 야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유니폼이 좀 뭐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가 홈팀인데 어두운색을 입을게. 너네 밝은색을 입어라. 라고 해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합의만 된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뭐 코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1998년도에 그 더블 케이블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손톱 그때는 검사까지 했습니다. 여자 선수들한테. 손톱이 길게 되면은 물론 일부러 그런 선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비하다 보면 보통 이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 쪽에 갖다 대는데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슛 쏠 때 뭐 했다나 하면 얼굴 긁게 되면 여기가 다 상처 나고 손톱으로 난 상처는 그리고 잘 아물지도 않아요. 흉터로 남지. 그래서 손톱 검사를 다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헤어하고 액세서리하고 보석류 같은 거, 뭐 목걸이 차고 있다든가 반지를 끼고 있다든가 이런 반지 끼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대 뭐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굉장히 또 데미지가 많고, 머리핀에 그 쇠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날카로워가지고 선수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꼭 이렇게 선수들 그 30이 됐건 20이 됐건 30이 되면 뭐 다 이 또 거기에 따른 메카닉이 또 이제 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웜업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불법적인 장비나 불법적인 액세서리 그다음에 선수들을 부상 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선 그걸 갖다 제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 감독관도 이제 그걸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보호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그 안면 보호대 있잖아요. 그 이제 연질로 되어 있고 뒤에 이제 그 띠도 연질로 되어 있어서 선수들한테 부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로 그게 연질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그거는 이제 허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를 보호하는 건 좋은데 다른 선수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안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반 안경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일반 안경.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요즘에는 그 보호용 안경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플렉시블한 안경이 있어요. 예, 부드럽고 그런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가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몸풀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선수가 만약에 나와서 경기에 투입이 됐다. 교체 선수가 나와서 그랬을 때는 적절한 시간을 멈춰가지고 그 선수한테 탈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경기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결국은 경기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을 보호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테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테이핑. 이 테이핑 색깔도 그 한 팀에서는 같은 색깔로 쓰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핑도 어떤 선수는 뭐 까만색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살색,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로고가 막 요란하게 들어가 있는 색 이런 부분들이 다 통일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두운 색이다. 그럼 어두운 색, 뭐 회색, 뭐 까만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런 어두운 색이다. 그럼 같은 계열로. 또 하얀색이다, 밝은 색이다. 그럼 밝은 계열로 다 해서 같이 착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착용 장비예요. 뭐 슬레이브라든가 아니면은 또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테이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색깔을 그 같은 계열로 해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발목 보호대나 아니면은 그 무릎에 차나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좀 특수화돼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의료용품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의료용품. 그래서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뒤에서 뭐 타이트하게 뭐 멜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또 색깔을 다 이렇게 통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룰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 룰에도 발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이런 거 이제 색과 상관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신발이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가 구조를 이제 웬만하면 다 푸는데 신발은 이제 같은 색상으로 이제 양쪽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슈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이제 한 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땡땡에서 나오는 신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색깔이 달라요. 한 세트인데 한 상자 안에 들어있고 이게 이제 뭐 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거를 협찬 받아가지고서 이제 신는 또 그 팀들도 많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노란색인데 여기는 뭐 파란색이라든가 뭐 이런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반쪽을 나눠 가지고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세트로다가 한 짝으로 해서 이게 그 세트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죠. 다만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플래시 빛이나 반사물질 또는 다른 장식들이 돼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광색,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뭐 이니셜로 해가지고 뭘 거기다가 그 쇠로다 해서 만들어서 뭐 거기다가 착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5조에 보면 선수의 부상이 있거든요.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그 트레이너나 아니면 그 팀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코트에 진입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선수가 진짜로다가 부상인지 진짜 심한 부상인지 아니면 심하지 않은 그냥 그런 척하는 건지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중단시켜야 된다가 아닙니다. 중단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라이브 중에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레어를 막 들어가는데 뭔가 떨어지다가 뭐 자기가 뭐 발을 헛디뎌서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수비였는데 같이 내려오다가 그래서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슛이 미스가 돼서 이제 반대편이 해가지고서 상대팀이 속공을 나가는데 속공 나와가지고서 내어 올라오는데 심판이 휘스를 불었어요. 지금 볼이 손에 있어요. 휘스. 그러면 이거 뭐예요? 노카운트가 되죠. 당연히 그 선수는 슛을 쐈을 거고. 중요한 순간에 만약에 이런 실수가 나왔다고 그러면 대단히 큰 실수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멈춰야 되느냐? 세틀이 됐을 때 멈춰야 되는 거죠. 이 지공이 되거나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속공 상황이 아니고 선수가 퉁퉁 해가지고 볼 치고 가요. 이 선수가 진짜 급한 것 같아. 뭐 급하지 않고 조금 뭐 일어나려고 뭐 시도하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5대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격하는 팀이 지금 유리해요. 그걸 갖다가 심판이 인위적으로 이거 부상 심한 것 같아. 결정해가지고선 휘슬 불었어. 그럼 저기에서는 5대4로다가 공격할 기회를 결국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것도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 선수를 보호할 때는 당연히 볼의 위치부터 파악하는 게 제 1번입니다. 볼의 위치가 어디냐? 볼의 위치가 어디냐?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멈출 때 멈춰야 되고 또 정상적인 건 뭐냐면 자 B팀이 공격을 하다가 B팀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A팀은 5대4로 지금 공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메이드를 시켰어. 아니면 메이드를 시키지 않고 다시 이 넘어진 동료 이 팀에서 다시 볼의 소유권을 얻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멈출 수 있죠. 그때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상대팀이 가가지고 메이드를 시켰어요. 그러면 소유가 어디에요 지금? B팀이 갖고 있잖아요. 그때는 휙 잠깐 해서 이 선수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15초 이내로다가 못 일어나 뭐 하고 그러면 네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의 허락을 받고 코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트레이너가 무조건 되고 해가지고선 우리 팀 지금 선수 여기 넘어져 있으니까 저거 위험해 해가지고선 타닥 하고 코트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즉시 교체. 그래서 이 심판의 허락을 반드시 받고 코트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알려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예, 삑 들어오세요. 봐주세요. 그래서 괜찮다. 오케이. 그렇지만 심판이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트레이너가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상 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후리드로 슈터가 됐던 이제 중요한 그 팀의 선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동료 하나 아니면은 누구 감독 우리 팀 누구한테 해가지고서 나 지금 여기 테이핑 했던 거 이거 좀 뜯어줘. 이거 좀 네가 뜯어줘. 해가지고 그 벤치에 있는 선수가 뜯어줬어요. 이것도 역시 교체의 항목이 됩니다.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 여기 아프니까 여기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테이핑 좀 해줘. 테이핑 하나 붙였어요. 이것도 역시 교체입니다. 이게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도쿄올림픽 앞두고선 내려왔던 부상 선수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테이핑 했는데 좀 불편해요? 내가 뜯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 이런 건 상관없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상 선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가서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컴플레인을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경기 중에. 특히 이걸 잘 모르는 팀에서 같은 동료 선수가 내가 친해요. A 선수하고 내가 친해. 그럼 제가 넘어져 있어. 다다닥 가가지고 너 어떠냐고 하면 들여다보잖아요. 이거 그냥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선수는 무단으로 나와 코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제재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출혈 있잖아요. 이 출혈 예를 들어서 피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후리드로 슈터라고 할지라도 그 선수가 출혈이 있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가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도 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데드타임 때 해가지고서 보면 물론 이제 출혈이 보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데드타임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 불렀어요. 타임아웃 불러가지고 이 선수가 굉장히 후리드로 정확한 선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타임아웃 불러가지고서 타임아웃 쓰는 중에 그때 해가지고 그때 팀에서 이 선수를 갖다가 픽스를 하는 거예요. 네. 출혈이 있던 데를 갖다가 지혈을 해가지고선 다 픽스해가지고 더 이상 출혈이 없거나 이런 흔적이 없게 되면 그때는 들어와야 됩니다. 네. 타임아웃하고 그 선수가 즉각적으로다가 교체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 방편으로 해서 작전을 쓰는 감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아웃이 만약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서 타임아웃 쓰고 그 다음에 선수 픽스해서
하여간 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자동적으로다가 언제든지 간에 바꿔야 된다는 거 선수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출혈에 의한 건 부상에 의해 가지고선 바꾸게 되면 상대 팀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 주장의 그 임무와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컴플레인을 해요. 이제 항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전에는 주장을 통해서 코치가 가가지고서 왜 파울인지 물어봐라, 아니면은 왜 트래블링인지 물어봐라, 왜 저게 3초인데 불지 않았는지 물어봐라 하고서 주장을 보내요. 그럼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심판이 파울을 불었어요. 파울을 불었는데 주장이 와가지고서 물어봅니다. 저 홍심판이 아까 그 파울이 왜 파울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말이죠. 선수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옆으로다가 슬라이드 돼가지고서 움직였고 이 선수가 이미 스텝을 밟아가지고서 왔을 때 이 움직임이 저 선수보다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블락 파울을 내가 선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설명을 해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장이 가가지고 그 코치한테 가서 헤드 코치한테 가가지고 전해주는 말이 뭐냐면 파울이란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코치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을 보내놓고 사실 이거 항의 목적으로 보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진짜로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파울이면 아까 그 상황은 뭔데? 그거 한번 물어봐. 또 보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뭐라 그럴까 이걸 이제 핑퐁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그 헤드 코치하고 그다음에 심판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단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꼭 오지 않아도 이제 헤드 코치가 직접 정중하게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바에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장이 그 핑퐁 게임에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지금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트에 뛰고 있는 주장이 자살골을 만약에 누군가 이제 우리 팀에서 상대 팀에서 해가지고선 놓다 그러면은 이제 전에는 그 곁에 있던 선수, 그 옆에 있던 선수한테 이제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코어로 누구한테 주냐면 점수를 그때 코트에 뛰고 있던 주장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그러면은 주구장창 그 게임을 뛰어야 되잖아요. 40분 내내. 그게 아니고 제1번 주장이 있고 제2번 주장이 있고 제3번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주장이에요. 내가 캡틴인데 나가면서 심판한테 자 내가 14번 선수예요. 그러면 저쪽 코트에 나와 있는 15번 선수가 주장입니다 라고 표현을 반드시 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자살골이 나오든가 무슨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 15번 선수한테 가거든요.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지정을 안 해주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오다를 받을 때 보면 1주장이 있고 2주장, 3주장, 많을 때는 4주장까지. 주장이 이렇게 게임을 많이 못 뛰는 팀 같은 경우에는 2, 3, 4번까지 적어서 냅니다. 그러면 2번, 3번 이 주장이 같이 뛰잖아요. 그럼 당연히 2번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2번 주장이 그 다음 주장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의 임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프로테스트를 하고 싶다, 제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수카 시트라는 게 있거든요. 수카 시트가 끝나게 되면 주심이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주심이 사인해서 스코어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 시트에 돼 있던 그 런닝 스코어부터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테크니컬 파울, 6파울, 퇴장 선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가지고선 이상이 없을 때 주심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우리가 정말 불이익을 당했고 이건 정말 이건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장을 통해서 주장이 그 스코어 시트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 심판이 사인하기 전에.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후에 그 다음에 뭐 TC 경기 감독관서부터 해가지고선 심판 이런 스텝들이 거기서 15분 동안 20분 동안 가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경기 후에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스코어 시트상에 주장이 서명을 하고 나서 나 이거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건 유효하지가 않은 건데 그때 해가지고서 했으면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주장이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들은 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실조 코치의 임무와 권한 뭐 여기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게 뭐 저 상황상 그 현장에서 이게 이제 국제 대회 이제 룰이죠. 보통 보면 40분 전에 코치 또는 대리인이 이 오더를 가지고 12명의 이제 선수들 오더를 가지고 이제 적어서 냅니다. 40분 전에 그리고 10분 전에 경기 개시 10분 전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헤드 코치들이 이제 코트에 들어오잖아요. 그 코치들이 베스트 5를 갖다가 베스트 5 자기 팀 베스트 5를 출전 선수를 갖다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가지고선 클로스로다가 상대팀 감독한테 사인 받고 상대팀 감독한테 사인 받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한 사전 웜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지금 웜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5분 전 되면은 이제 뭐 다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3분 전에 이제 휴스를 불어서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베스트 5로 기재가 된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무슨 그 용변 때문에 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베스트로 이제 못 갈 형편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뭐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서 해주는데 만약에 상대팀이 양해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출전을 하든지 아니면 제재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더 깊숙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경기 중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원칙상으로 보면 헤드 코치 한 명만 일어서 가지고서 작전 지시라든가 아니면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코치도 일어나 가지고서 뭐 작전 지시를 한다든가 뭐 일어나 가지고 떠들어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꼭 제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룰에 있거든요. 코치나 어시스트 코치 중 한 명만이 일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헤드 코치인데 오늘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미리 해가지고서 오늘은 우리 코치가 담당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거는 그냥 통용을 해서 그 코치가 일어나요. 대신에 나는 어떻게 해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코치한테 이름을 했는데 나까지 일어나가지고서 흥분해서 막 떠들어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만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해도 아까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주장을 대행한 그 자살골이 나왔을 경우에 자살골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우연이든 뭐든가 리바운드 잡다가 이게 왕왕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리바운드 잡다가 탭을 해가지고서 뭐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해서 뭐 골이 들어갔다. 내가 이제 그 수비팀이 되겠죠. 수비팀이 해가지고선 골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팀 주장 공격했던 주장한테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뛰고 있던 주장에게 점수가 기록이 되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이것 때문에 그래서 트리플 더블 한 선수가 뭐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주장이 또 이렇게 트리플 더블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게 기록적으로 나중에 이제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추적 해가지고 이게 진짜 자살골인지 아니면 탭슛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통계 이제 가다 보면 경기 쪽에 통계 가다 보면 왜냐하면 선수는 그 통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연봉 뭐 프로지만은 연봉도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마추어 이벤트 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보통 보면은
퍼스널 파울, 그 다음에 뭐 6파울,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프리드로는 관련된 선수가 쏘게 돼 있잖아요. 관련된 선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내가 부상 때문에 프리드로를 갖고 있었는데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야 된다. 그때는 나하고 이 박진우 선수가 들어와서 쏴야 되는 게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테크니컬 파울을 만약에 이제 누군가 받았어요. 상대팀 수비팀에서 받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코트에서 뛰고 있던 5명 중에 한 사람이 슛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 감독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5명 중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해서 코치는 규칙에 프리드로를 할 선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프리드로 할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자, 8초 하겠습니다. 8초. 경기 시간 그리고 동점과 연장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경기는 10분 4쿼터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20분의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되고, 1, 2쿼터, 3, 4쿼터 사이에 쿼터 사이에는 이제 그 120초가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프 타임은 15분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경기의 휴식 시간은 도대체 언제 끝난다? 1쿼터 개시 이제 그 점프볼 토스는 사실 1쿼터 한 번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심의 손에서 볼이 토스가 됐어요. 올려졌어. 이때부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휴식 시간이 끝난 거죠. 라이브 볼. 경기 시간이에요. 내가 아직 손에 볼이 있으면서 저쪽에서 무슨 바레이션이나 아니면 파울이 나왔어요. 그거는 아직 휴식 시간이에요.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볼을 토스를 했어. 그리고 나서 파울이 나왔어. 이거는 경기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퍼스널 파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라이브 볼, 데드볼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봤을 때, 자, 우리가 연장전이 있죠. 농구 경기는 분명히 당연히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져. 꼭 승패를 꼭 가려야 되는 게 농구입니다.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무승부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뭐 1무 2패 뭐 이렇게 나가는데 농구 경기는 승과 패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밤새도록 가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11, 12 시즌이었나요? 그때가 이제 KBL에서는 삼성하고 DB가 최장이죠. 그게 5번의 이제 연장전을 치렀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때 7시에 시작했던 경기가 거의 11시에 끝났던 것 같아요. 거의. 예. 원래 이제 9시 정도면 끝나는데 1시간 이상 더 했던 것 같아요. 5번을 했으니까 5분, 5분, 10분. 그렇죠. 예. 1시간을 더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5번을 했던 연장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농구 경기는 어쨌든 승과 패를 분명히 가려야 하기 때문에 5분의 연장전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부분 만일 파울이 경기 시계가 종료를 알리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다면 모든 프리드로는 쿼터 종료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여기에 분명히 봐봐. 자, 내가 이제 슛을 쏘는데 부저가 울리기 전에 파울이 나고 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쿼터 종료나 아니면 경기 종료가 언제 일어났어요? 파울이 난 시점이죠. 파울이 난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0점 몇 초 정도는 돌려주고 이 프리드로 그 레인 라인에 배열을 해서 정상적으로 프리드로 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트렌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죠. 모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룰하고 조금 이렇게 좀 위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시간이 종료되기 전 일어난 파울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돌려주고 프리드로를 시행한다. 당연히 뿡 파울이 났어. 그럼 종료가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종료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 무시. 없었던.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파울이 일어나고 뿡. 아니면은 뿡 하고 파울이 일어나고.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내에 파울이 만약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경기 시간 내에 부저가 울리기 전에 파울이 일어났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간을 0. 몇 초라도 돌려주고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조. 홈팀은 기록 속에서 코트를 봤을 때 왼쪽. 그러니까 기록석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자, 기록석이 여기 있으면은 코트가 여기라고 봤을 때 시야를 이쪽으로 봐야죠. 그래서 왼쪽이 홈코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홈. 이쪽이 어디가 돼요? 어웨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A팀하고 B팀이 합의를 해요. 야, 우리가 이쪽에 앉힐게. 여기가 어웨이 팀이 우리가 여기 앉힐게.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합의가 돼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뭐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게 합의가 되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 아시게 되고. 그래서 이 농구 경기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심판이 무리 없이 어느 팀도 손해나 이익 보지 않고 공정하게 양 팀이 합의를 한다든가.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뭐 굳이 해가지고서 서로 우리도 저 자리가 싫어 이상하게 징키스가 있어. 그러면 다른 팀도 나도 저 자리가 싫어. 그럼 우리 서로 합의해서 너 여기 앉고 나 여기 앉자. 그럼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면. 그런데 야 우리 저 자리 싫어. 나 저기 자리 싫으니까 우리 여기 가서 앉을래. 그럼 상대 팀도 야 나도 저 자리 싫어. 나 여기 앉을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농구 심판이 코트에 있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왜? 뭔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서로 해가지고선 뭐 다투고 이랬을 때 내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결정을 해주고. 왜? 모르다? 룰루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룰에 없으면은 뭐로 해요? 케이스북. 네. 케이스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심판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코트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죠. 네. 자, 그리고 그 연장전은 후반전의 연장이에요. 말 그대로 후반전의 연장. 그래서 내가 이제 후반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벤치 쪽에 있는 골대가 내 온 바스켓이니까 상대팀 바스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팀 바스켓은 어디로 공격을 해야 돼요? 내 벤치 쪽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후반전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연장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점프볼이나 토스 없이 얼터네이트로다가 한 팀이 뭐 예를 들어서 또 연장전 중에 헬드볼이 나와가지고서 또 얼터네이트가 됐다. 그러면 또 상대 팀이 또 그 볼의 소유를 갖고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의 상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라이브 볼이냐 아니면 데드 볼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라이브 상태냐 아니면 데드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 판정의 그 적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라이브가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점프볼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드로우, 그 다음에 드로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프볼 상황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 처음이죠. 처음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때
심판의 손에서 토스가 딱 돼서 이제 볼이 공중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라이브 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드로 있을 때는 자 이제 그 슈터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심판이 볼을 슈터의 손에다가 그 핸딩을 해주는 거죠. 핸딩을 해줘서 슈터가 딱 볼을 잡았을 때 그때부터는 라이브 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로잉 할 때는 뭐 베이스라인 쪽에서는 물론 이제 디스포셜 이렇게 직접 건네주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사이드에서는 볼을 그 바운스 패스를 해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그 공격할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그때부터 라이브 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 볼이 되는 상황은 뭐 필드 볼이나 아니면은 뭐 프리드로 이런 부분들이 성공됐을 때, 그 다음에 볼이 라이브 중일 때 심판이 이제 휘슬을 불었잖아요. 그때 되면 뭐 당연히 데드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드로 한 볼이 바스켓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리드로가 남아있을 때, 프리드로와 프리드로 사이겠죠. 마지막 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로를 시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소유권이 또 있거나 뭐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배열에 서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테크니컬 파울도 있을 수 있고, 유파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 데드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쿼터의 경기 시간이 끝나는 신호가 울렸을 때, 그 다음에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안에 샤클하게 신호가 울렸을 때, 그 다음에 득점을 위해 슛한 볼이 공중에 있는 동안에 어느 팀의 선수든지 볼을 터치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그랬는데 볼이 공중에 있었죠. 그때 이제 볼을 터치했다. 그럼 데드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쿼터의 경기 시간이 끝나는 신호가 울린 다음에 뭐 1쿼터가 끝나든 뭐 아니면 3쿼터가 끝나든 쿼터의 그 종료 시간이 울리고 난 다음에 볼을 터치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데드볼이 되고, 그 다음에 샤클락에 이제 신호가 울린 다음에 이제 터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드볼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에서 이게 이제 아까 위에 있던 거하고 약간은 다른데 거기하고 이제 거의 연결이 돼가지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과 같은 때 볼은 데뷔되지 않고 골이 성공이 되면 득점으로 인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자, 볼이 슛을 위해서 볼이 공중에 있는 동안에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물론 이제 무슨 다른 상황 때문에 휘슬을 불었겠죠. 그때 공격자든 수비자든 그 선수는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 공격 선수가 터치를 하게 되면 뭐 노카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비 선수가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카운트 인정이 되고, 그리고 쿼터에 끝남을 알리는 경기 시계에 신호가 울렸을 때, 쿼터에 끝나는 신호가 울렸을 때, 그 다음에 샤클락에 신호가 울렸을 때, 자 내가 지금 볼을 손에 갖고 있어요. 이때 샤클락이 빙 하고 울렸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샤클락에 걸린 거죠. 그랬는데 손에서 떠나고 나서 샤클락이 울리고 나왔다. 그때 터치가 되면은 그때는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리드로에 있어서 슛 한 볼이 공중에 있는 동안 프리드로 한 선수가 이 바레이션이나 이런 걸 범한 게 아니고 다른 규칙 위반으로 심판이 슛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 그게 메이드가 됐다? 뭐 당연히 그거는 카운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필드골을 위해서 슛을 하는 선수가 슛 동작 중에 있을 때 상대팀 선수나 벤치에 앉아있도록 허용된 사람들이 파울을 범했으나 파울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연속적인 동작으로 시작한 슛을 맞췄을 때, 이럴 때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심판이 호각을 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슛 동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파울이 나왔어요. 파울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페이드 외에서 슛을 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슛 동작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액티브 슈링에서 다시 한번 다룰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그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 동작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서 있을 때 파울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동작을 하는 거하고, 이거는 좀 그때 좀 다르게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선수가 연속적인 슛 동작 중에 있는 동안 쿼터나 연장전이 끝나는 경기 시기에 시내 또는 샤클락이 울렸을 때, 뭐 손에 있는데 삐 하고 울렸어요. 그럴 때는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액티브 슈링은 이건 이제 연속 동작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정말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또 이게 이제 변화가 좀 많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피바 룰에서는 조금 더 이게 정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잘 이게 이제 연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현장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아 저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장부터 해가지고 10장까지 오늘 이제 그 룰에 대해서 독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상황하고 내가 이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이런 룰이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로다가 여러분들이 연상을 시키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